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41% 상승한 채 마감했거든요. 코로나 시작 이후 73% 하락했다가 저점 대비 무려 120%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중국 항공 규제 당국이 미국 주요 항공사에 대해 중국 운항을 금지했던 것을 미국의 보복성 제재 위협에 못 이겨 주 1회 운항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항공주들도 따라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쌓여왔던 항공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는 것 같았는데 아마도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를 따라 다른 항공사들의 노선도 다시 추가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요즘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의 선택을 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데요. 코스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개미들이 공룡의 수익률을 앞서는 장면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기사들을 보면 버핏은 5월 미국 4대 항공주를 전량 매도했고 미국의 헤지펀드사들도 항공주 비중을 가장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해외 주식 직구족들은 델타, 보잉의 주식 등을 3,300억 원어치 매수했고 미국의 젊은 신규 진입자들 또한 보잉과 아메리칸 항공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 하네요. 이번 상승으로 큰 이득을 봤을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투자 타이밍을 놓친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5월 미국 4대 항공주를 전량 매도하면서 3에서 4년 후에도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탈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많은 항공업 전문가들 또한 여객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려면 적어도 3에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전 세계 국제선 여객기의 운항은 4월부터 90% 이상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사람만 탈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엔 화물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 운송 또한 항공사의 주요 매출원입니다. 최근 화물 운송으로 인한 매출이 전년 평균 대비 줄지 않고 있고 2분기에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유는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의료물자 등에 대한 수요가 화물 운송 감소를 메꾸고 있기도 하고 항공화물 전체 규모 중 여객기가 45%를 차지하는데 여객기 운항이 줄다 보니 여객기를 통한 화물 운임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락다운이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더욱 매출 상승을 유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 대륙 및 국가 간 항공 화물 운임이 거의 2배에서 5배 이상 치솟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객기 화물칸 공급이 40%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해외 항공사들은 여행객 수도 줄어든 차에 화물 운임도 치솟은 마당이라 오른편 사진처럼 여객기 내부까지 화물칸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항공사들은 기내 안전을 이유로 기내에 화물을 실으려면 화재를 막는 방염 포장을 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한항공의 실적은 여객 매출이 최악을 찍는 2분기에도 화물 매출 증가에 힘입어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선 운항 재개 소식은 앞으로도 쭉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이투자증권사라는 곳에서는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고 글로벌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은 확실히 감소 중이고 미국도 주춤한 모양새인데 신흥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브라질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 현재 러시아를 제치고 2위에 올라왔거든요. 그럼 지금 코로나 사태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저는 과거 유사 사례 보는 걸 좋아하니까 혹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거 확진자 수 그래프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름 공통점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전문적인 건 아니니까 재미로 봐주세요. 사스와 한반도에 있었던 무오년 독감 그래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모양인데요. 가파르게 상승 후에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그보단 못하게 반등하고 최종적으로 사그라드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인 독감과 메르스를 보시면요. 완벽히 같지는 않지만 역시 비슷해 보이는 모양이 보이긴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전염병들은 후에 2차 유행도 왔던 유형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코로나 그래프를 볼까요? 유럽은 앞서 살펴본 두 번의 삐죽 모양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국 및 전세계 그래프는 사실 과거 사례들과 겹치진 않는 모습이고요. 신흥국은 느낌상 지금이 고점이면 한 번 더 약간의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싶네요. 혹시 전세계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되진 않겠죠? 다른 데는 다 확 올랐다 확 꺼지는 모습인데 미국은 왜 저렇게 서서히 내려가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가 이렇게 위로 더 솟구치는 경우만 아니라면 코로나는 이제 거의 고점에 다 와가는 것 같긴 한데 살짝 불안한 모습입니다. 제가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뇌피셜이니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항공사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첫 번째는 항공사의 부채 규모입니다. 2019년 8월 기사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상황이 별로 달라지진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는데요. 보시면 부채 비율 880%라는 믿기 힘든 수치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3월 기준으로는 1222.6%입니다. 항공사는 원래 부채 비율이 높지 않나 하시겠지만 미국 항공사들은 현재 부채 비율이 100% 내외인 곳도 꽤 있습니다. 기사는 경영진의 무능으로 영업이익이 낮게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5월 말 2천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을 증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3월 말 기준 대한항공의 총 차입금은 18조 765억 원이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만 4조 원가량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570억 원인데 굉장히 심각하죠. 타 항공사들도 막대한 차입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항공사들에게 조 단위의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83만여 개가 달린 기간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의 대가로 자금 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화물 수요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어 신용등급은 사수했다고 하네요. 유상증자 및 자산 매각 등의 자구안 및 정부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태위태해 보이긴 합니다. 당장 여러 이슈가 있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슬슬 장기 투자로서는 조금씩 매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장투가 아니라 단기로 매매하실 분들이라도 살 거면 얼른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기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인데 미국장이 개장하고 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이미 전일 대비 30%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